자, 경금의 용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경금의 특징. 자, 경금은 당연히 양금이죠. 신금은 음금이고 지지의 신금과 같다. 그래서 지지를 보면 이제 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자, 경신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신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지지의 신금이 플러스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지의 신금과 같다. 자, 무쇠덩어리, 금광, 바위산, 유람선, 구조선, 기차, 비행기와 같은 큰 바위나 큰 쇳덩어리를 말한다. 또 원석을 지하에 묻혀있는 원석을 또 말한다 그랬죠. 경금 두 글자가 나란히 붙어있으면 경경번전이라 부른다. 뭐 이거는 뭐 정식 용어는 아니니까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천간에 경금이 두 개 있으면 이 경우는 매우 넓은 영화로서 활동 범위가 전국적이다. 계속 나온 이야기예요. 같은 오행이 천간에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좀 활동 범위가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은 목화토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목은 위로 수직 상승, 화는 폭발, 금은 수령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마무리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솟구치는 것을 억제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결정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주의 경금이었으면 결단력이 없어서 우유부단함이 있다. 이게 뭐냐면 금은 어찌됐든 결단력이에요. 뭔가를 맺게 하고 끊고 자르고 하면서 금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좀 우유부단하다면 대부분 사주 간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래서 금이 없다라고 하면 특히 경금이었으면 과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금이 억제하는 기운이나 기운이 지나치면 살상 즉 살기 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래서 금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금은 뭐죠? 약간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 그렇기 때문에 좀 과단성도 있고 또 금이 뭐예요? 날카롭죠. 쇳덩어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사람에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뭐 좋게 풀리면 경찰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만 안 풀리게 되면 뭐 이렇게 조폭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잘못 풀리면 살기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폭발하고 위로 올라가고 퍼지는 그 작용을 반대로 수렴시키는 거죠. 거꾸로 하기 때문에 뭐다 혁을 의미한다. 이건 이제 일종의 여기는 원래 의미는 가중력자죠. 이제 이게 어떤 개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은 종혁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자, 경금이나 신금은 실용적이거나 실리적이며 상품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리적이다. 또 금은 뭐냐면 쇳소리예요. 쇳소리는 뭐예요? 악기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용음악 이런 것도 일종의 이 금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음악에 소질이 있을 수도 있다. 지나가는 길에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폭력 등을 살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인정머리가 없다. 미국이 뭐다? 금의 나라예요. 굉장히 미국이 금의 나라고 우리 동양은 뭐예요? 동방은 뭐예요? 동은 목이었죠. 인이었죠. 인의 나라 동. 그래서 반면에 동양은 목으로서 인의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뭐다? 갑인의 나라다. 갑인. 그 갑목, 인목 그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갑목의 나라이다. 미국은 경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금목으로 항상 우리를 치려고 하죠. 괴롭히죠. 뭐 친다는 의미가 뭐 전쟁을 일으키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항상 우리를 자기 수중에 놓고 많이 휘둘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은 경금의 나라, 우리나라는 갑인의 나라, 갑목의 나라, 인목의 나라. 그다음에 일본은 그 이륙기 있죠. 그게 그래서 일본은 병화로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동은 화. 중동은 이제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화로 보는 것 같고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무토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정도 보면 되고 어쨌든 미국은 경금, 우리나라는 갑목이나 인목으로 보고 중동은 화로 보고 중국은 무토로 보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경금은 하늘에서 달을 나타낸다. 앞에서 나왔죠. 그렇죠? 달의 속성과 경금의 속성이 비슷하다. 색깔도 비슷하고 기도 비슷하다. 금생수라든가 그 다음에 달이 민물의 조수의 간만 차이에서 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성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에서 살폈죠. 삼명통에서. 그래서 경금은 하늘의 달이다 라고 했죠. 자, 을목은 하늘에서 바람을 나타낸다. 풍을 나타낸다. 그래서 을경합이 되죠. 을경합. 그럼 뭐예요?
즉 달과 월과 바람, 풍이 뭐예요? 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을경합은 풍월지합. 풍은 뭐죠? 바람. 월은 달. 그래서 풍월지합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풍류죠. 풍류. 풍류적이고 낭만적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금은 또한 설이나 우박을 나타내기도 한다. 경금은 가을철에 설이나 우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하죠. 당연히. 겉으로는 냉하나 속으로는 건조한 상태이다. 땅에서는 재련되지 않는 무쇠덩어리로서 원석 자체 또는 큰 바위를 말한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신기, 철강, 기계 등의 철과 관계된다. 성격적인 특성은 을이에요. 우리 정보성인가요? 누구죠? 그 연예인 있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금은 을이다. 그래서 약간 의리를 중요시하죠. 주먹색 이런 경우에서. 그래서 의리가 있으며 희생과 충성, 봉사 정신이 강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 이제 일종의 의리, 충성 이런 거죠. 봉사도 하나요? 어쨌든 이런 봉사 정신이 강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 공사의 구별이 강하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결단력이 강하다. 단점으로는 의리를 지키다 보니까 자기 실속이 약해요. 자기의 이익보다는 남하고의 그 의리 관계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실속이 약하다. 건달 또는 냉혹한 면이 있어서 카리스마가 있으나 독단적에서 항상 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점 살펴보시고요. 경금과 천간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경금이 잘 쓰기 위해서는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화가 있어야 되는데 빛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열이야 되죠. 열은 뭐예요? 정화죠. 우리가 병화는 뭐라고 했죠? 빛 에너지. 빛으로 인해서 만물을 생육시키고 키우는 역할을 한다. 정화는 뭐다? 열 에너지다. 또는 빛 에너지도 뭐다? 인간이 만든 자연적인 빛이 아닌 해양과 같은 자연 빛이 아닌 인공적인 빛 에너지. 뭐예요? 전기. 그런 거 있죠? 또는 이제 어쨌든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정화는. 또는 달. 그러니까 햇빛, 태양만 병화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뭘로 보면 된다? 정화로 보면 된다. 달도 정화겠죠. 촛불, 전기 다 정화.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아닌 열 에너지. 용광로 뭐죠? 정화로 본다. 이렇게 앞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을 단련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광로가 있어야 돼요. 용광로가 있어야 되고 정화가 있어야 되고 용광로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로 담금질 시켰다가 우리 이제 그 옛날 대장장이 보면 불로 탁 정화로 뜨거운 불로 쇠를 달궜다가 이게 망치로 두들고 그리고 물에다 탁 넣어서 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금을 단련시켜서 뭔가 쓸만한 도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불과 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개수는 좀 약하겠죠. 개수는 공중에 떠있는 물이라고 또랑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약하겠죠. 그래서 큰 광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큰 물이 임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담금질할 수 있는 정화가 필요하고 담금질할 수 있는 임수가 있어야 하며 개수로는 약하다. 간목이 있어야 경금이 할 일이 있다. 자, 간목이 있어야 경금이 있다는 것은 간목은 뭐 큰 나무죠. 큰 나무를 칠 수 있는 건 뭐다? 경금이에요, 신금이에요? 경금이라고 했죠. 경금은 뭐다? 도끼라고 그랬어요. 도끼. 그래서 간목은 뭐다? 여기 경금으로 도끼로 칠 수 있어야 되죠. 을목은 뭐죠? 을목은 꽃이나 화초, 잡초, 과수나무 했잖아. 이거는 경금이 치기에는 너무나 약해요. 자, 너무 강하죠, 경금이. 그럴 때는 이 과수나 이 꽃을 잔디를 칠 수 있는 건 뭐다? 이건 뭐다? 신금. 그렇죠? 신금은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꽃 이런 거를 이게 전지작업 이런 거 다 작은 전지가 이런 거 뭐다? 전부 신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간목은 뭐다? 우리 벽갑이라고 그랬죠. 큰 나무, 이 죽은 나무를 장작으로 쪼개고 이걸 쪼개는 걸 벽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간목을 벽갑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경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무를 잘 태워주고 뭐 할 수 있다? 목생화, 화를 생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 간목은 뭐다?
사목이다. 쓴목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했죠. 마른 나무예요. 사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목을 어떻게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무토. 산에 있는 무토는 물기가 많아요. 기토가 물기가 있다고 했어요. 자, 산은 건조한 무토예요. 기토는 뭐예요? 습토라고 했어요. 우리가 곡식을 키우기 때문에 물이 많다고 했죠. 자, 감목은 어디서 자라는 게 원칙이죠? 무토에서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감목은 물기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 삽목으로 본다. 그래서 목생화도 잘 되고, 왜냐면 이 나무가 말라있기 때문에 화를 잘 태울 수 있죠. 근데 나무가 너무 크면 뭐예요? 목다 화식.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죠. 그래서 이거를 잘 타게 하려면은 도끼로 이 감목을 쳐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우리 그 드라마 보면 도끼로 이게 뭐예요? 장작을 패죠. 이게 뭐예요? 볏갑이에요. 이게 감목을 소나무를 잘라서 이거를 장작으로 패서 만들어진 것보다 경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토가 건조한 토고, 그 다음에 감목, 거기서 자라는 감목도 건조한 토다, 아니 건조한 나무다. 그래서 뭘 잘할 수 있다? 물기도 잘 빨아들이고 불도 잘 생겨줄 수 있다. 아셨죠? 자, 기토는 습토예요. 기토에서 자라는 건 주로 뭐가 자란다? 뭐 이렇게 화초라든가 아니면은 과수나무 이런 것보다 을목이다. 을목은 뭐다? 습목이에요. 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큰 나무는 물도 많이 빨아들이겠죠. 말라있기 때문에 많이 빨아놨다 저장했다가 물도 내보내있고, 그래서 무토나 감목에 있는 것보다 물을 조절한다는 기능이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자, 무토와 기토, 그 다음에 감목과 을목 이 연관을 다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금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감목을 쳐서 벽갑을 해서 장작을 패서 불을 잘 떼게끔 해주는 거고, 이 을목한테는 너무 귀엽잖아요. 도끼 입장에서 보면은 꽃 한 송이를 치기 위해서 도끼가 휘둘린다 말이 안 되죠. 을경합을 해버리니까 귀여워서 을경합을 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꽃을 예리하게 짤 수 있는 것보다 도끼가 아니라 날카로운 신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종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감목이 있어야 경금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장작을 펼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경금일주에는 정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재련이 되겠죠. 감목이 있어요. 띨감이 됩니다. 감목이 정화도 확 불러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풀무질 할 때 보면은 큰 나무들 막 넣고 하죠. 그 다음에 임수가 있으면 뭐예요? 재련할 수 있고 나서 당금질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 용광로, 감목, 우리가 큰 그 도자기 굴 때 그냥 불을 막 떼는 것처럼 이 정화도 불을 키워줄 수 있는 마른 나무, 감목.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어서 이걸 쪼개주잖아요. 거기에 또 이 당금질 할 수 있는 임수까지가 있으면 좋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대충 이제는 계속 반복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경금과 다른 천간과 관계는 다음 챕터에서 보겠습니다.